푸른밤 종현입니다. 칭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칭찬을 받는다는 것, 칭찬이라는 평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한 칭찬은 상대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해서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집착하게 되는 일종의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과연 칭찬이란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박도 여전히 뜨거운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확실히 더 많긴 하답니다. 단 적당해야 한다는 거죠. 적당히. 이 적당이라는 말만큼 애매한 말이 또 있을까요? 어쨌거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11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헤리티지와 종현의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칭찬, 과한 칭찬은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한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나의 행동과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행동과 상황이 아니라면 좀 움직이지 않게 되는, 혹은 이렇게 하면 칭찬 못 받을 텐데 라는 식의 나의 의지와는 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어린 친구들이라면, 아이들, 어린이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영향들을 크게 받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계속 같은 환경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칭찬받으면 좋지만 실수도 하는 것이고, 조금은 좌절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과감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칭찬이 좋은 거겠죠. 글쎄, 이 적당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요. 푸른밤에서는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칭찬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선을 제가 좀 잘 지켜봐야겠죠? 제가 칭찬을 글쎄 어떤 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하는 편인가? 아니요, 사연자분들한테는 칭찬을 그렇게 잘해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쫙 돌아보니까 맞아요. 이 사연자분들한테 어떠한 잘했어요 이런 말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 칭찬의 기준이라는 게 저도 어느 정도 명확한 편이어서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서로 칭찬할 거리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주제 선곡 코너죠. 맨투맨, 메이트 그리고 아이엠낫의 임원일 씨,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적재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 인 페이스에서 수분 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웰메이드, 넥센타이어, 인터파크 투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까만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정준일 씨의 곡입니다. 정준일 씨는 본인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독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Useless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플라스틱이라는 곡이 타이틀로 있었던 앨범이죠. 이 앨범에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곡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Useless, 플라스틱 이 두 곡이 전 참 매력적이었는데 오늘은 Useless를 들어볼까 합니다. 되게 우울한 날, 좀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방 안에 누워서 침대에서 온몸에 힘을 쭉 뺀 채로 왠지 읊조리는 듯한 정준일 씨의 목소리가 충격적이었던 그런 곡이에요. 정준일의 Useless 듣고 오겠습니다. 비 오는 날 어느 날 밤에 난 배가 아파 약을 찾았네. 약봉지 안에 우글거리던 정준일의 Useless 듣고 왔습니다. 음울하죠. 뭔가 파란색 조명이 있을 것 같은 어두운 방에 파란색 조명을 조금 흐리게 비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감성의 곡도 상당히 좋아하고 이런 어떤 무거운 가사도 예술적으로 표현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요즘에도 좀 많이 들었었고 예전에 비행기 많이 탈 때 비행기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비행기의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 곡이. 어두운 이제 밤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뭔가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듯한 그 공간에서 듣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날까요? 6639님. 오늘 학교를 땡땡이 쳤어요. 학교엔 아프다고 하고 엄마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고 도서관 열람실에 갔어요. 학교를 빠지고 간 곳이 도서관이라니 웃기지만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처음 가봤는데 거기엔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오전 내내 그분들 틈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밥 먹으라는 엄마의 전화에 점심 먹고 나서는 집에서 계속 잤네요. 이상한 하루를 보냈지만 그래도 요즘 계속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무거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탈 아닌 일탈을 하시면서 좀 휴식기를 가지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교를 안 나갔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좀 제가 좀 공부를 배우던 형이 있었는데 그랑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 어머니와 또 연이 닿아서 소개를 받게 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너무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는데 그게 막 싫어서 안 가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사춘기였던 거죠. 이 순간에 뭔가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이터라든지 그런 좀 혼자서 앉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아파 나 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기분이 좀 이러한데 오늘 형한테 안 가도 되겠냐, 형한테는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했었던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몸이 그렇게까지 안 아픈데 꾀병 부리고 엄마한테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괜히 뭐 어머니가 하는 심부름 시키시는 거 이거 안 하려고 꾀부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를 바랬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들이 뭐 자주 오면은 좀 안 좋겠지만 가끔은 그런 시간을 피할 수 없다면
좀 정면으로 좀 맞이하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하루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그랬었는지. 근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오는 어떤 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뭔가 나에게 어려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영향들이 생기니까 그래요. 이상한 하루는 굳이 결과를 정확하게 남기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는 날들이니까 내일은 조금은 마음이 편하셨으면 하네요. 민혜민님 10월에 야심차게 수영을 끊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계속 빠져서 결국 발차기만 배우다가 끝났어요. 근데 이젠 추워서 수영은 못하겠고 필라테스를 시작하려고요. 이번엔 제발 꼬박꼬박 다니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월에 끊으셨으면 그래도 꽤 늦게 끊으신 것 같은데요. 수영이라는 운동 자체가 기본기가 물론 모든 운동이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수영 같은 경우에는 호흡법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생명의 위험이 바로 오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은 운동이지만 짧은 시간이어서 더더욱이나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테스로 넘어가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기본기가 중요한 그런 유연성, 스트레칭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잘 나가셔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수영을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꾸준히 안 하면 다 잊게 되더라고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없는 것인지 나중에 그래서 다시 배웠습니다. 다 커서. 지예님 여기는 시드니 같은 새벽입니다. 여기서 태어나 평생 살아온 전 한국이 많은 순간에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푸른밤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삶은 어디 있든지 힘들고 아름다우니까요.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한국을 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시드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사셨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혜씨 푸른밤을 또 함께 나눈 시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어떤 연이 닿아서 한국에 오시게 되신다면 그 이야기 또 푸른밤으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힘들고 아름답다. 삶은 어디 있든지 힘들고 아름답다. 이 말이 되게 와닿네요. 어떤 느낌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문장이었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체인스모커스 그리고 할씨가 함께한 클로저 1920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Hey, I was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I drink too much and that's an issue, but I'm okay.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영국의 한 첼리스트가 인터뷰 도중 나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다는데요. 당신의 음악 취향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죠. 평소 즐겨 듣는 음악으로 그 사람을 엿볼 수 있다면 오늘 함께할 이 두 분의 취향 어떨까요? 월요일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합니다. 두 남자와 함께해서 맨투맨, 두 남자가 매주 주제에 맞춰 노래 두 곡을 골라온다고 해서 맨투맨인 코너죠.
맨투맨 싱어송라이터 임원일 씨 그리고 적재 씨 두 분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졌죠. 예, 너무 예. 춥습니다. 아, 정말. 적재 씨는 들어오시자마자 손을 호호 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적재 씨가 네. 되게 네. 뭐랄까요, 상당히 터프한 어떤 기풍을 갖고 계신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네. 기풍을 가지신 진짜요? 분이 손을 네. 호호 부시니까 반전 매력이죠. 뭔가 반전, 아. 예예, 뭐 손이 좀 건조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음악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색깔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첼리스트의 인터뷰 얘기를 하면서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두 분도 공감하십니까 이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관심사를 얘기를 하다가 뭐 굳이 음악뿐만 아니라 네네. 뭐 패션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영화일 수도 있고 공통된 뭔가 연결고리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좀 호감이 갑자기 확 되는 경험을 좀 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내가 저는 저는 반대로 공감해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음악적 취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적인 음악을 좋아한다고 네. 그 사람이 꼭 정적이지만은 않더라. 경험해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또 이제 되게 개그 같은 거 좋아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정적인 음악 좋아하는. 되게 뭐랄까요, 예, 클래식 이런 음악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개팍할 때도 있고. 예, 예. 네. 개구지고 그런 네. 개구진 그런 네. 캐릭터일 수도 있고. 적재 유난히 씨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재 씨는 어떤 많아서.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인 음악을 표방을 하는데 예, 예. 표방 말고 좋아하는 개인적 취향을 여쭤보고요. 저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아, 프로그레시브 메탈. 어울리는데 적재 씨랑 딱인데요? 학구적인 느낌도 있고요. 예예예. 네. 오. 드림시어터 문제. 그렇네요. 드림시어터 좋죠. 야, 너무 야, 어려워요.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다. 아, 저 심지어 드림시어터 기타리스트 시그네처 네네.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그 정도로. 아, 네. 와. 사랑하는. 예. 네. 언젠가는 무대에서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예. 드림시어터라고 하면 정말 또 연주 자체가 그러니까요. 거의 뭐 예, 그쵸, 뭐 그쵸. 묘기 수준의 맞아요. 예, 네. 그런 팀인데 저 임원일 씨는 좀 어떠세요? 좋아하는 취향? 저는 뭐 딱히 가리지는 않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조금 잔잔한 음악들 특히나 이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좀 재즈 음악들 아, 잘 어울리신다. 네, 야. 그런 것들을 막 제가 아주 막 박식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챗 베이커 음악이나 아, 예, 예. 뭐 그 우디 앨런 영화에 자주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그 소품 같은 네네네. 그런 스탠다드 재즈 곡들 그런 거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그냥 뭐랄까 막 뉴욕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기분이 때가 좀 뭔가 있어요. 산뜻해지는 네. 기분도 있고 네. 재즈가 참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극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있죠. 재즈는 항상. 맞아요. 뭔가, 굉장히 도시적이기도 하면서 예.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네. 색깔이 뚜렷해서 더더욱이나 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임원희 씨, 적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임원희 씨는 합주 연습.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하고 계시겠죠? 참여를 못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 우리 빌리 씨가 너무 잘하실까봐. 빌리 어쿠스틱 네. 분께서 또 네. 오셔가지고 즐겁게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나누셨는데요. 모니터를 했어요. 네네. 아. 저 어떻게 본방으로 들으셨는지. 듣진 못했는데 다시 예, 예. 듣기로 이렇게 굉장히 성격이 좋은 친구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다. 굳이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농담입니다. 제가 신세를 너무 져가지고 아.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주는 잘하셨어요? 아, 이적식 합주는 콘서트. 좀 오랜만에 반가운 연주자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즐거웠고요. 그냥 뭐 음악 자체도 그렇지만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적재 씨는요? 네. 저도 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각종 공연에 기타리스트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기 싱어송라이터. 3회차 예? 방송하는 와중에 네. 아직 대타를 쓰지 않았다는 야, 그런 점을 3주 차인데, 야, 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3주 나오셨는데 어떻게 대타를 꾸준히. 한 번도 안. 와, 네. 개근이에요 야, 벌써. 적재 씨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좀 야. 알아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정확히 알고 반성해야겠네요. 있습니다. 반성문을 올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뭐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눴지만 사실 이 코너는 두 남자와 함께 주제 선곡 코너입니다. 네. 함께하는 맨투맨. 오늘의 주제곡은 뭘까요? 태연의 Y. 야, 오, 입이 딱 빠졌어. 대단한 걸요? 대단한데요? 어우, 역시 야, 3주 이거 만에 3주 뭐? 만에 이렇게 물론 적재 씨는 3주 다 저는 나오셨고 개근입니다. 예, 이선희 이선희 씨가 씨는 개근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이 풀렸어요. 지금. 대단하네요. 보니까 멋있다. 입이 많이 풀렸어요. 태연의 Y라는 곡. 왜?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그렇죠. 물음표가 좀 많이 뜨십니까? 평소에도?
너무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또. 딱 저가 그런 어.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자꾸 궁금한 게 뭐가 가장 생겨가지고 궁금하셨을까요? 최근에. 최근에 뭐 저에 대해서 나에 아직도 대한 해답을 고찰.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네, 1주차에 그 던져주신 질문을 예. 아직 아직도- 답을 예, 저번 주에도 말씀을 못 해주셨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이제 막방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꼭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네.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예. 이문희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물음표 요즘에 질문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이게 제가 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좀 피곤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의 눈빛 우리 무슨 사이야? 그런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 눈빛이 좀 차가운 것 같아. 이문희 씨 이런 말 많이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저요?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런 말 아니죠? 갑자기 멍해지네. 예, 장난입니다. 네네네. 네, 좀 관계에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눈빛이 좀 차가워졌다거나 뭐 그랬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나한테 있나? 조금 섬세하신 편이셔서 네, 그런 거를 너무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좀 많이 지치는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끔은 모르고 있는 게 또 약인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물음표를 또 끊임없이 떠올리고는 하죠. 네.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야라고 생각 모르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걸 몰라서 된통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자, 요즘 내 머릿속을 떠다니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너 왜 그랬어? 묻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나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Y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적재 씨가 알려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Y 듣겠습니다. 언젠가 눈에 두 발이 닿는 대로 이끌리는 시선을 태연의 Y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노래 나가는 동안 종현 씨가 이렇게 살짝 흉내를 내주셨는데 이게 이거요? 저는 역시 태연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곡은 진짜 너무 매력적인 그런 귀에 딱 꽂히는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또 이 노래 가사를 들어봤을 때 뭔가 지금 당장 떠나면 맞아요. 좋을 수가 있다. 지금 네네. 너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또 어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또 던져주기 때문에 여름에 나왔던 노래인데 이렇게 또 찬바람 불 때 들으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Y 듣고 왔고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임원희 씨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네. 1872님, 저는 요즘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환경을 바꾸고 싶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7년간의 직장 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온 걸까요? 덜컥 사표 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나 싶고 머리가 복잡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결정이 되잖아요. 7년이면 좀 고민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직장-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네. 시간을 쭉 열심히 일한 후에 본인 그러니까요.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시간, 휴식의 시간. 7년 정도면은 상당히 오래 계신 거 아닌가요? 뭔가 이게 확인이 됐을 것 같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 나랑 맞는 곳인지 스스로에게. 아닌지도 어느 정도 스스로 인식이 되는 곳이었을 것 같은데 권태기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권태기. 같아요. 네. 회사와의 권태기 이것도 되게 이게 묘합니다.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곳에 오래 있거나 같은 상황에 이렇게 오래 처해 있으면 약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를 느끼시는 게 아닐까. 그게 또 권태기라고 또 표현이 네. 정확히 되죠. 그렇죠. 저 이제 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 묶여 있거나 이러지가 않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조금 그런 게 부럽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 그러고 나면 뭐 회사 바꾸고 싶다는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괜히 그냥 가끔 이렇게 바람처럼 다가오는 어떤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또 그러니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또 7년 동안 어떤 한 직장에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잘 맞았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자, 고민 잘하시고 결정 확실히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결정 확실하게 빨리 내리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네. 확실하게 내리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박정현 님이 제가 좀 심하게 깔끔한 편이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런 걸까요? 룸메이트인 제 친구 치우질 않아요. 제가 한 번씩 잔소리를 꺼내면 주말에 몰아서 치울 테니까 그냥 두라는데 그게 되냐고요. 아니, 청소는 원래 하루 한 번씩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왜 안 할까요? 어휴라고. 이게 또 룸메이트와의 어떤 마찰. 아 이거 쉽지 않죠. 그거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둘 다 아예 룸메- 지저분하든가 둘 다 깔끔하든가. 그러니까 룸메이트와의 어떤 이해인 거잖아요. 서로. 그렇죠. 난 제가 이해가 안 돼. 왜 쟤는 안 치우는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왜? 아니 쟤는 왜 지금까지 안 자는 거야? 아 쟤는 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 쟤는 지금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다 물음표가 뜹니다. 이성 친구 데려오는 거. 아주 그런 거지. 쟤는 왜 우리 공간에 이성 친구를 그렇죠.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네. 적재 씨 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성 이제 친구를 누군가 데려왔나 봐요. 그런 걸로 갈등을 겪는 걸 많이 정확히 봐서. 이성 친구라고 짚는데 또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경험담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예. 뭐 경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죠. 예, 예. 뭐 친구와 그럼요. 함께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이성 친구를 집에 데려온다. 아 그렇죠. 네. 그럼 좀 어떻게 반응을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적재 씨? 어떻게 반응했냐고 들었냐면요. 아 친구가 친구가 또 근데 전해줬군요. 뭐 이제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호의가 베풀다 계속되면 보면 네, 그렇죠. 당연하게 이거는 생각하게 그렇죠. 되는 예. 그 선을 잘 명대사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 명대사 같더라고요. 류승범 씨의 네, 대명대사야. 맞습니다. 오해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맞아요. 예, 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 그 선을 잘 서로 지켜나가는 어떻게 좀 육체적으로 이제 아니 아유 근데 뭐 좀 그렇다기보다 싫은 티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거를 똑부러지게 딱 얘기를 그러니까요. 나누면은 네. 더 편할 수 있죠. 그 이후에는 또 같은 일로는 마찰이 없을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티를 내는 게 네.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내가 같은 공간을 좋다 싫다를 분명하게 해주면 예, 예. 사실 반대 입장에서도 좀 편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반대 입장에서 그냥 간 보듯이 아 이 정도도 되네? 이 정도도 되네? 하다 보면 그냥 그 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싫은 티를 어느 순간 딱 내주면 아 여기 이상은 안 되는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건 더더욱이나 또 큰 의미니까 그쵸, 그런 그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한 선을 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잔소리를 하시는데도 안 치운다고 하니까 룰을 만드는 것도 맞아요. 벌금제. 뭐 그런 거나 서로. 규칙 뭐 이런 것들. 근데 치우는 거는요 아마 안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룸메이트를 봤을 때는. 바꾸세요. 그게 예. 빠를 수도 있어요. 예. 네. 다음 사연이요. 9051님 나는 대체 뭘 잘하나 뭘 못하나 잘하는 건 노력해서 잘하는 건가 아니면 타고난 건가 못하는 건 노력하면 달라질까 포기를 해야 하는 걸까 밤마다 침대에 누워 제가 하는 고민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의문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끝나는 질문 아닌가요? 예, 자기에 대한 물음표는 정말 끝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상황과 또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게 나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또 많은 물음표들이 뜨는 것 같습니다. 적재 씨가 좀 요즘 네. 하는 고민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니까. 네. 근데 이런 고민은 뭐 누구를 떠나서 모두가 하는 고민이라 맞아요. 피할 수도 없고 뭐 답을 단정지어 내릴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같은 경우에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질문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기타를 계속 치는 게 맞을까? 맞아요. 그런 고민이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컸죠. 직업적 네, 고민이니까. 이걸 업으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은 취미로 끝내야 될지. 그 시기쯤에 정말 그런 고민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입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정말 진로를 정해야 되는 어떤 시기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사연 굉장히 공감하시지 않을까. 저도 적재 씨랑 마찬가지로 네.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사실 이럴 때 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좀 뭐랄까 내 마음에 좀 더 와닿는 결정을 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예, 사연자분도 정말 끝없이 고민을 하시고 끝이 없는 거니까 원래 이런 고민은 계속 끝없이 고민을 하시면서 좀 방향성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윤지영 님이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면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친구 중에 자기가 100번, 1000번 잘못해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애가 있거든요. 마음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알고는 있는 건지 저를 무시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 근데 저 약간 이래요.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해요. 미안은 잘 못하시는 네. 편. 나중에 그래서 꼭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이 말을 꺼내기가 너무 왜 힘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색해서 그쵸. 혹은 뭐 사과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예, 사람 따라서 이게 뭔가 사랑하다는 말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건 또 어찌 보면 감정에 솔직해지는 부분 맞아요. 그쵸. 그리고 나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대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모진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미안해하는 타입이어서 되게 좀 이게 별일도 아닌 걸 미안해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오히려 반대로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렇게까지 미안할 필요? 지금 나 좀 먹이는 건가 이런 기분이 상대방이. 근데 이게 뭐랄까요? 그런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약간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뭐 실수를 해서 그렇게 뭐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완벽한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 어떤 그럴 수 있겠네요. 나의 어떠한 그렇죠. 만족도에 비례하는 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신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미안한데 이거 좀 해주라. 맞아요. 야 미안한데 미안하다. 진짜 불편하다. 미안하다. 하나님만 못하는. 그러니까요. 네. 네. 하지 마요. 미안하면 하지 마시죠. 미안하면 하지 그렇죠. 마시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를 듣고 올까요? 그 전에 광고부터 들으시고요. 노래는 박효신의 Beautiful Tomorrow, 임원일 씨의 추천곡인데요. 네. 이 곡 왜 가져오셨는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오늘 뭔가 Y라는 이 주제가 질문을 던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노래 받았거든요. 가사. 예. 그래서 이 박효신 씨의 Beautiful Tomorrow 노래 가사를 보면 Because of You라는 그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리고 뭔가 이 단순히 어떤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서 네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을 2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미루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뷰티풀 투모로우 박효신 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 박효신 씨는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잘하시는 어머, 것 같아요. 어쩜 이러죠? 진화영 보컬. 그 얘가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박효신 씨 봤을 때 합주실에서 새벽 네네네. 2시에 뵀었거든요. 새벽 2시요. 새벽 2시에 뵀었는데 그때도 정말 CD랑 완벽하게 똑같이 너무나도 목이 잠기는 시간. 새벽 2시. 그 시간에 정말 시간에, 예. 예, 뭐 완벽하게 계속 그리고 체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해가 뜰 때까지 연습을 하는 타입이시거든요. 와, 그럼 좀 미안하단 네. 말을 하나요? 그분은 미안하다는 말 너무 많이 하세요. 미안해. 근데 눈빛은 미안한 눈빛이 아니죠. 미안한데 한 번 더 하는. 아. 미안한데 30분 더 할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근데 뭐 거기에서 또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아침까지 가는 연습에서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예. 콘서트가 있으셨죠. 예, 그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정말 그 노력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예, 대단한 그 시력을 디테일들이 가지셨습니다. 다 살아있는 그 공연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2부를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왔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Y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좀 사연자분들 이야기 좀 더 나눌까요? 네, 김효정 님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라디오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주제로 책을 쓰는 중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읽는다고 써? 왜 쓸데없는 짓에 시간 낭비해? 내가 나 좋다고 나 행복하자고 하는 일을 꼭 이해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책, 이거 글 쓰는 게 또 취미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좋은 취미인데. 전 이런 분 너무 부러워요. 네. 저는 이렇게 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틈틈이 메모장에 이제 그때 생각들을 이렇게 정말 그냥 상념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적어놓는 타입이거든요. 예. 그러면 가끔 이제 정말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읽어보면 깜짝깜짝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한 어떤 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글들이. 가사 쓸 때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효정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신의 직업과는 좀 상반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주변인들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나에 대한 회복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어떤 시간이 되니까 뭐 직업을 떠나서 사람이 자기에 대한 궁금증, 나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너무 그렇게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합니다. 이미 그 김효정님의 마인드가 꼭 이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를 아시고 계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네. 나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그쵸. 여기까지 이제 도달이 되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0422님. 왜 나는 기념일을 잊지 않고 잘 챙기는데 그 사람은 자꾸 잊는 걸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게 어렵네요. 나처럼 해주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일까요? 이 숫자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저는- 나 기념일 기억 못한다. 저는 숫자. 잘 못해서 아예 그냥 미리 이렇게 다 저장해놔요. 그래도 섬세함이 있네요. 챙기려는 노력이 있어요. 저는 지금 밴드를 거의 한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친구들 생일도 잘 기억을 못해서 임원희 씨도 좀 그건 좀 기억을 잘 매년- 못하시는 편. 매년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좀 미안해지는. 그리고 네. 요즘에는 이제 SNS에서 미리 알려줘요.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편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네. 그렇죠. 역시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사회가 네. 발전하면서 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저도 잘 못 외워요. 저는 저희 가족 생일 말고 외우는 생일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제 생일도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내 생일이라고 뭐 특별할 게 있나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기념일이 있는 게 좀 의미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격으로 또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연자분 그러니까요. 좀 상대방이 왜 이걸 잊지? 어떻게 100일을 놓쳐? 어떻게 그러니까 200일 성격 놓쳐?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뭔가 생일 제 파티를 스스로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날을 기념해서 막 그날을 엄청나게 보내야 되고 이런 거가 좀 어색하고 좀 부담스럽고 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막 그쵸. 그날을 특별하게 보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뭘 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그냥 네. 그래요. 아예 0422님 네. 헤어지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예. 아이고. 네. 다음 사연이요. 박혜영님. 20살 8 9 남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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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영화나 노래는 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를까요? 음. 같은 영화도 봄에 보는 거 다르고 겨울에 보는 거 다르고요. 노래도 비 오는 날 들으면 마음이 쿵 내려앉을 만큼 좋은데 화창한 날 들으면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 제가 너무 기분파인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서서 임원일 씨가 Y 곡 딱 여름에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쌀쌀한 요즘에 들었을 때 느낌 다르다 그렇죠. 네,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혜영 씨도 또 비슷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겨울을 그리워하게 되고 겨울엔 또 여름을 좀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표현이 상당히 시적입니다. 그리워한다. 계절을 그리워한다. 아하. 저 그래서 석재 씨. 네. 여름에도 좀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거 좀 듣고 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 좀 기다리면서. 겨울에도 뭔가 이런 좀 발랄한 여름 아. 바캉스 음악도 듣기도 하고. 이모니 씨 로맨티스트예요. 그렇네요. 적재 씨는 좀 어떠세요? 여름에 겨울 그리워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에어컨 틀기 바빠가지고 진짜 땀이 나는데요. 지금 당장 선풍기를 네. 틀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더운데 아니 그러니까 더우니까 시원한 겨울이 막 그립고 그렇지 않나요? 역시 로맨티스트는 그래서 이제 벨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제 산타를 생각하면서 눈 오는 루돌프 막 이런 이미지를 하면서 마인드를 좀 겨울로 만들고 적재 씨 네. 현실적입니다. 에어컨을 그렇네요. 트네요. 시기에 따라서 네. 음악을 들었을 때 네. 또 확확 기분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으신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노래에 빠지면은 되게 오래 이렇게 맞아요. 못 헤어나는 편이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었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는 그 음악에 따라 기분이 바뀌는 약간 그런 쪽인 음악을 것 같아요. 따라가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근데 있어요. 또 한 음악을 계속 들어도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같아요. 이 노래인데 네. 오늘 들으니까 왠지 좀 더 네. 싸늘한 느낌 그러니까 혹은 따뜻한 느낌. 최근에 저는 정미조 씨의 귀로라는 음악을 굉장히 예. 많이 들었었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웃음 짓게 되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울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네. 문화의 힘이겠죠. 예술의 그러니까요. 힘이고요. 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1632님이 20살엔 몰랐거든요. 운동 그거 꼭 해야 돼. 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해도 다음날 내가 뭘 마셨나 할 정도로 거뜬했는데 30을 코앞에 둔 요즘 확실히 다르네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운동을 시작해야 할까 봐요. 왜 이럴까? 나의 몸이 왜 이럴까? 그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집니다. 보세요. 20살. 그러니까요. 20살. 네. 술을 마셔봐요. 얼마나 마셨겠어요? 끼케야 1년 마셨죠. 30살. 그런 술을 10년 마셨습니다. 축적된다. 예. 어떤 새로운 가설이. 예. 어떤 데미지라는 것이 나의 간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맞네요. 듣고 간의 색깔이 보니까. 변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운동은 해야죠.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피부 재생 속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피부 재생 속도. 네. 어떤 베개 자국. 뭔가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거. 네. 베개 자국에서.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트러블이 올라와서 그거가 회복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던 것들이 이제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맞아요. 그대로 있는 걸 볼 진짜 때 커지고. 그러니까요. 번지고. 그러니까요. 베개 자국 베개 너무 공감해요. 너무 너무 공감해요. 슬프다. 해가 지나면서 내 얼굴에 뭐 자리 잡은 베개 자국의 시간이 노랫말 같아요. 이 같은 이 말이요. 그러니까요. 작년엔 버스만 타고 내렸으면 베개 자국이 없었는데 지금 점심 그쵸. 먹어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러게요.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맞아요. 네, 추천합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올까 하는데 적재 씨가 골라오셨죠? 네, 제가 골라왔습니다. 나원주 씨의 거울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제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고뇌가 담긴 가사에 네. 그런 노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원주 선배님의 이런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뮤지션이셔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나원주 씨 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발라드 곡들의 피아노 연주를 아마 거의 다 네. 그렇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평소에 듣던 그런 일반적인 반주법이 아니라 맞아요. 딱 들으면 이거는 뭔가 나원주 씨가 친 피아노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뚜렷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꼭 한번 다들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그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원주의 거울 듣고 오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본다. 나원주의 거울 듣고 왔습니다. 아, 참 뭔가 벅차오름이 있는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임원일 씨 그리고 적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Y라는 주제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를 쭉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김현진 님이 5년짜리 적금 만기일이 다음 주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왜 그렇게 써야 하는가, 요즘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신나요.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5년이면 그죠. 야, 의지도 대단한 거거든요. 5년이면 꽤 모으셨겠네요. 제가 2년까지 하고 그거 해봤거든요. 아, 해지인가요? 그러니까 해지요, 아니면 해지. 해지하셨군요. 못 기다리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야, 5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항상 이런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네. 매달 또 넣는 그런 것들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떠한 끝이 다가왔을 때 그 뿌듯함 그리고 끝까지 이제 결승점을 지났을 때 어떤 그 쾌감 해냈다. 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도 이런 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서 오는 어떠한 무언가로 뭘 또 새롭게 시작할까 이런 기대감 이걸로 또 계속해서 또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죠. 그런 게 네. 사는 재미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하나하나 네, 만들어가는 거. 5년짜리 적금 만기일이 또 마무리가 되셨으니까 그거 그대로 또 이제 또 1년 더 올려서 6년 정도 다시 또 새로 적금. 새롭게 나누셔가지고 계속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요즘 이번에 몇 년짜리 해볼까? 와, 야, 다음 사연이요? 2095님, 왜라는 말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제 입이 막 트인 우리 아들이 저만 보면 하는 말이거든요. 엄마 왜? 며칠 전에는 기린 그림을 보면서 엄마 뭐야? 하고 묻길래 기린이라고 알려줬더니 왜 기린이냐고 30번 넘게 물어봐서 매번 다른 대답 지어내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이럴 때 이제 좀 이런 그렇죠. 왜라는 말버릇이 붙은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 자아 성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주제 딱 듣고 딱 요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막 호기심 많은 어린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 있잖아요. 모든 것에 왜를 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들이 당연한데 이제 뭔가 그냥 그래 저건 저거대로 뭐 예를 들어 기린은 그냥 기린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직 해답을 찾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기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왜 지어졌고 그 그죠. 이름이 왜 너무 기린이고 근본적인 언제 이렇게, 처음 기린이 나타났고 맞아요. 누가 발견했고 그런 식이죠. 이런 걸 모르게 되는 거죠.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백과사전을 열어봐야 네. 알 수 있는. 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궁금증 되게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백과사전을 진짜 많이 보고 요즘 지금도 그 휴대폰으로 검색 진짜 많이 하고 어플 중에 백과 어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검색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저 한 근데- 번은 갑자기 수건이 왜 수건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갑자기 왜 수건이지? 발음도 이거 왜 그죠. 수건이야? 뭐 예를 한자가 들면 뭐지? 갑자기 낯설게 느껴져. 예. 왜 뭔가- 수건은 그래서 왜 수건이었나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 성찰 수건 성찰 중이십니다. 아직도 예. 근데 뭐 이런 어린 아이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또 맞아요. 나에 대한 어떤 배움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0603님. 왜 사랑한다는 말 이상의 말은 없는 걸까요?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사랑할 때 하고 싶은 말, 그녀에게 해주고 싶은데 떠오르질 않아요. 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해밖에 없을까요? 지금 금방 제 머릿속에 Y가 하나 떴는데 우린 왜 이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린 왜 밤 12시가 넘는 방송에서 굳이 이 밤에 방송국에 이렇게 상암까지 와가지고 남의 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럼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씁쓸함을, 이게, 예. 이게 현실의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이건 예. 가상의 설정이다. 왜 이분은 지금 이 사연을 왜 보냈을까? 그러니까 라디오에 이런 문자를 보냄으로써 뭔가 이게 진짜라고 믿고 싶은 예. 어떤 가상의 설정이 아닐까라는 임원희 씨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농담입니다. 예, 네. 예. 사실 사랑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크고 쉽게 뱉을 수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감정이다. 두 분 다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그런 거를 잘 표현을 못하는
현이라 아하. 제 노래 중에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라는 예, 노래가 예,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막 뭐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 뭐 네가 더 느낄 수 있게 있는 그대로 다가갈게 이런 가사였거든요. 말 말고 예, 느낄 예. 수 있게 나의 행동과 어떠한 그런 것들로. 아무래도 말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심. 사랑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살면서 그런 맞아요, 거라서 말로는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적재 씨는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뭔가 단어 하나에 어떤 그런 임팩트를 주는 것보다는 그 끝없는 어떤 그 진심을 계속 보여주고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게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랑하는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말 말고 더더욱 큰 무언가를 좀 전해주고 싶다.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표현하는 거. 편지 어떨까요? 편지도 어. 저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편지 진짜 쓴 지 오래됐네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러브레터라고 하면은 좀 뭐 뭐야 간지러워 혹은 네. 뭐 그거 되게 뻔하잖아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러브레터를 안 쓴 지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게요. 예, 정말 네.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 이후로 이제 이런 손으로 쓰는 손글씨, 손편지에 대한 어떤 희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또 많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랑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Y라는 주제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임원일 네. 씨의 두 번째 선곡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이 태연 씨 노래를 듣고 네. 진짜 여름이 딱 떠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찬바람 불 때 듣는 어떤 여행, 바캉스 노래 예.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임원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페퍼톤스의 예. 제목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목. 비키니. 예, 알겠습니다. 페퍼톤스의 비키니 듣고 오겠습니다. 네. 페퍼톤스의 비키니 듣고 왔습니다. 시원한. 너무 좋아요. 페퍼톤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특유의 펑키한 그런 게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좋고요. 페퍼톤스 알고리즘 나오고 막. 예. 고학력자들. 그러니까요. 가사예요? 네, 가사에 진짜?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밀과 아름다움 뭐 그때 모두 분명해질 거야.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어떤 배운 티를 내죠. 규칙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풀어내는 해법 뭐 이런 네. 것들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려운 단어 사용하셔서 또 그러니까요. 노래 안에서 또 어떤 분위기를 또 만들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일 씨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Y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진짜 네. 오늘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사부터 적금, 사랑 또 뭐 있었나요? 친구와의 어떤 부딪힘, 뭐 수건 얘기도 있었고. 이별, 예. 왜는 기린은 왜 기린인가?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린 검색하고 계세요. 기린이 왜 기린인지 이 말이 나오면서 다들 궁금해지십니다. 길어서 기린인가? 뭐 그럴 수도 있나? 기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린이 영어잖아요. 영어는 그렇죠. 다르죠? 다르겠죠. 지레프 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기린은 길어서 기린인가? 이거 참 저 모르겠네요. 검색을 해볼 걸 그랬어요. 궁금해 죽겠네요. 빨리 두 분 보내드리고 기린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을 보내드릴 텐데 두 분 방송 좀 어떠셨어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린 검색하러 앞으로 가야 돼서. 개근하겠습니다. 개근. 개근. 오랜만에 나오셨지만 또 이제 앞으로도 쭉 계속 함께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적재 씨는 네, 저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재밌어요. 긴장이 많이 풀리시나요? 네, 즐거우신가요? 네, 즐겁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은 보내드리면서 적재 씨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 텐데요. 네, 저는 존박 씨의 왜 그럴까 준비해봤어요. 제가 알기로 김동률 선배님의 곡이라고. 맞아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가사 내용이 그냥 태연 씨 Y나 뭐 제가 아까 준비했던 나원주의 거구리나 같은 일맥상통하는 요 존박의 노래는 이제 연인 사이의 왜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 네 듣기 좋은 노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축가로 딱 좋은 그런 곡. 그리고 정말 이 노래가 특이한 게 2절 이게 전 1절 간주가 흐른 뒤에 2절이 굉장히 짧은데 네. 전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나 이 절이 짧은. 보통은
1절이 반복돼가지고 그쵸. 뭔가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 아. 2절이 정말 생뚱맞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갑자기 딱 끝나는데 예. 그 너무 멋있는 거죠. 또 전개 자체도 상당히 네. 독특한. 맞아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곡을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존박의 왜 그럴까 듣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지난 7월 미대 입시 재수를 하기 위해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혼자 캐리어에 큰 백팩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도착한 고시텔. 엄마가 싸준 마른 반찬 몇 개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지만 그래도 처음엔 혼자 산다는 해방감에 즐겁기도 하고 대학 기숙사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에 행복하기도 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 설거지와 빨래도 귀찮고 매일 혼자 먹는 밥도 맛이 없었다. 그 후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다 보니 결국 역류성 식도염까지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내색하지 않았다. 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면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실 걸 아니까. 그래서 추석 때도 일부러 내려가지 않았다. 난 그렇게 나만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혼자 알아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하고 말았다. 홍대 근처에 있는 고시텔에 살다 보니 밖에서 늘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은 나에게 너만 혼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고시텔과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은 일상. 문득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쏟아졌다. 마음이 컴컴하게 물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버스킹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들려왔다. 누구나 마음속에 힘든 일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요. 누군가에겐 사소한 고민일지 몰라도 그 무게는 남이 함부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이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사랑받고 있는 존재일 테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큰 박수 소리와 함께 노래가 시작됐다. 그때 알았다. 즐거워 보이기만 했던 홍대의 이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힘든 시간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 온 거라는 거.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외로움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소음으로만 들려왔던 노래를 이젠 나도
같이 즐겨볼까 한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혼자가 아닌 모든 수험생들 조금만 더 힘내길. 하루의 끝, 오늘은 권송미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권송미님이 신청해 주신 이영훈의 가만히 당신을 이었습니다. 자취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래저래 마음도 복잡하시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신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또 공감하고 나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야, 이제 10일 정도 남았네요. 수능 자체가. 얼마나 떨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숫자들의 의미가 새겨지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들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또 묵묵히 걸어온, 열심히 고생해온 그 시간들, 또 빛나는 시간들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되잖아요. 수능을 또 함께 맞게 되니까. 왜 그러냐면 후회 없는 어떤 시험을 치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1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그 하루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후회가 안 될 시험이 있을까요? 정말 그만큼 치열하고 열정적이고 뭔가 나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기분이실 것 같은데요, 다들. 그래도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 힘내셔서 마무리까지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상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시험 준비라는 것이. 자, 사연자분께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혜빈님, 지금 기숙사에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저희 방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같은 과 친구들 4명이서 지내서 과제 때문에 아침이 되어가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핫플레이스랍니다. 벌써 11월인 게 믿기지 않네요.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이렇게 잠시 쉬고 있으면 노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분인데요. 푸른밤을 들으면서 잠시 힐링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쉬다가 또 충전하시고 다시 달려보시고 과제 하시느라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또 그래도 옆에서 또 함께 밤새는, 같은 작업이 아니더라도 밤새는 누군가가 있으면 어느 정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야 라디오를 찾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 시간에 잠들지 않고 또 깨어서 있다라는 걸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어쨌든 혜빈 씨도 힘내시고 과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세현님, 지난 봄에 이어 이번에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하게 됐어요. 또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민했었지만 이번에도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며 다시 시작을 했네요. 새로운 곳에서 푸른밤을 들으며 자려니 느낌이 색달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스텝이라는 건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리를 하는 사람인 건가요?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하시는 그런 역할이신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경험에서 오는 어떤 배움이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고생이 있으셨을 텐데 고민 끝에 또 다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라는 걸 보니까 그만큼 또 뜻깊은 일이셨었나 봅니다. 이번에도 좋은 분들 많이 만드시고 많은 걸 또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변선영님,
지금 남편과 아들의 반찬을 만들며 푸른밤 종현 씨의 목소리를 들어요. 낮에 신영 씨 목소리로 매번 푸른밤 종현입니다 하는 걸 듣기만 했었는데요. 참 편안한 목소리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신영 씨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코너로 따라해 주시죠. 푸른밤을 또 12시간 차이 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재미있게 푸른밤 아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신영 씨 라디오 들으시다가 푸른밤을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인데도 좀 뭔가 반가운 기분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기분이 드네요. 자, 그래요. 늦은 시간인데 반찬 잘 마무리 하시고요.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 에릭 카슬의 No Was 그리고 션 맨더스의 Stitches 두 곡 듣겠습니다. You've got my heart, but I can't let you keep it, babe. 'Cause I won't be sure that I can stay.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빌리 어코스티의 보이나요? 입니다. 지난주에 발매가 됐고요. 한 드라마 OST로 발표한 곡입니다. 가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보이나요? 그댈 향한 내 마음을. 느끼나요? 이게 사랑이란 걸. 모르나요? 그댈 바라보는 난 어떡하죠? 그댄 알고 있나요? 내 맘이 별빛 가득한 눈부신 날에 둘이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작곡한 노래만 불렀던 빌리 어쿠스티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곡을 불러본 노래라는데요. 그만큼 노래의 매력을 느껴서였겠죠. 그럼 오늘 끝곡으로 목소리에 꼭 맞는 빌리 어쿠스티의 보이나요?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보이나요?